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이제 24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좀 특집 기사들이 좀 많아서 증권면이 오늘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업계 얘기 중심으로 좀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톱 기사는 중에 SK넥스트 HBM 시장 먼저 뚫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1면과 3면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CXL은 이제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얘기하는데 링크라는 뒤에 이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이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CPU, GPU 그다음에 DRAM 등등등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구성 요소들이죠. 이것들을 연결을 해서 쉽게 생각하면 좀 효율성을 높이는 뭐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더 많은 거를 저장하게 한다든가 등등등 이런 요소로 생각을 해서 개발이 된 건데 지금 분위기는 이게 이제 넥스트 제목에서처럼 넥스트 HBM, 그러니까 HBM을 다음 세대의 이제 기술로 메모리 기술로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넥스트 HBM으로 부상이 되는 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현재 그 최첨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단 공정의 이 개발 어떤 그 기술이 지금 이제 1나노, TSMC가 이제 1.6나노까지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1.6나노, 그러니까 1나노 때까지 좀 들어온 거죠. 삼성은 아직 그 정도 2나노까지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상황인데 1나노 이하로 이제 내려갈 때의 상황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기술로는 이제 굉장히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 선폭 이걸 이제 최소 미세화하는 과정 그 공정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서는 소위 말해 이제 그 HBM이 이제 지금 현재 6세대까지 가서 HBM4 12단까지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고객사들 분유 테스트를 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6세대, 이제 7세대, 8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7세대, 8세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세 말하는 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 CXL 기술이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CPU와 GPU는 지금 현재는 따로 좀 움직이는 노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CXL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CPU와 GPU가 갖고 있는 거, 이를테면 CPU가 움직일 때 GPU가 좀 노는 상황, 또는 GPU가 움직일 때 CPU는 쉬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CPU가 움직일 때도 GPU에서 놀고 있는 이 공간들, 뭐 메모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지금 전체 AI 칩의 그 성능을 대폭적으로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CXL 기술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시장 규모도 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겁니다. 표를 한번 좀 보면은요, SK 하이닉스가 좀 한 거는 이제 D램을 좀 만들어서 고객 인증 절차를 좀 마쳤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화면에서 좀 보십니다만 2.0 그 DDR5 기반 D램 모듈이 되는 거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DDR5 램 대비해서 용량을 50% 증가를 하고 대역폭도 30% 확장을 한다. 저 대역폭을 30% 확장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이 선폭을 가지고도 30% 정도 선폭을 더 좁히는, 그러니까 더 길을 넓히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제 4차선이었던 거를 이를테면 6차선 정도로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거고요. 현재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사실 400만 달러니까 우리도 한 200억 원 정도 그 시장 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 기준으로 5년 뒤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남은 거죠. 불과 3, 4년 뒤에는 16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 원이니까요. 200억짜리 시장이 2조 원, 20조 원짜리 시장으로 1000배가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7세대, 8세대 뭐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뭐 CXL 이상의 또 다른 또 기술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선단 공정 기술은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하이닉스가 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사실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가 먼저 사실 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뛰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먼저 이렇게 좀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해서 6세대부터는 좀 SK하이닉스와 좀 제대로 경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또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CXL이 또 중요한 게 아직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여기 지금 아직은 근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반도체 기술이 중국과의 이 기술 격차를 지금보다 더 넓힐 수 있는, 더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좀 어떤 그 기반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또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네요. 요즘에 고려아연 사실 뭐 시장에서 주가도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관심이 없죠. 경영권 분쟁 사실상 이제 지난번 정기주총을 끝으로 최윤복 회장 쪽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큰 관심이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어제 검찰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최윤복 회장도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지금 공소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요, 검찰에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첩을 한 이 경영진의 자본시장 위반 혐의, 이게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이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금감원의 조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기도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들을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수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다 짜놓고 이제 숨기고 있다가 공시를 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때 2조 5천억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유상증자도 사실은 이게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떤 하나의 전술로서 활용을 했다 이런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MBK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수사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고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여러 가지로 빨리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검찰에 이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도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여부는 또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또 고려아연 측에서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뭔가를 걸어서 또 이제 지연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최윤복 회장이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계속 CEO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또 뭔가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무리한 그런 어떤 M&A 과정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후유증이 계속해서 뒤에 남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비철강 쪽, 메탈 쪽, 재련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넘버 원인 그런 기술력과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참 이렇게까지 멀쩡한 회사가 참 이렇게 저렇게 가치가 훼손이 되고 이게 좀 폄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 투자자가 홍콩 주식 3조 3천억원을 매도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로 좀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 홍콩 주식이 특히 항생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주식이 급등을 했었죠. 딥시크 올 1월 딥시크 쇼크 이후에요. 근데 이제 홍콩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홍콩 주식의 자금이 대폭적으로 들었던 게 특히 초반, 뭐 지금이야 이제 해외 자금도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제 홍콩에 투자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에는 이 사실 중국 본토 자금의 유입이 가장 큰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부양을 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특히 이제 이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가장 큰 이유였는데 갑작스럽게 날짜가 지난 이제 19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3조 3,230억 원어치 181억 홍콩 달러인데요. 이게 3일 날이니까 올 이달 초쯤 되니까 이제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특히 2주 전까지만 해도 본토 자금이 홍콩에 들어온 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냐.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명확하게 판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쉽지 않은 게 또 시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홍콩 쪽에서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관세 여파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여파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자금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본토 쪽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땡겨서 이렇게 좀 유출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중국 시장 자체,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아니라 중국 본토 시장, 이를테면 A주가 되겠죠. 이 본토 시장의 어떤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의 이제 공기업들 중심으로 또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의 요청으로 대대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시장에 자금 투입을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 돈으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을 빼서 본토 쪽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전략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죠.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 아주 절친이다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고 그럽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영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인데 이번에 정 회장의 초청은 사실은 정 회장의 개인적인 뭐 니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계에서 정 회장을 좀 만나서 트럼프 관세 이제 임박했는데 좀 당신이 좀 주니어랑 좀 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올게 할 수는 없고 주니어 좀 오라고 그래서 우리 업계에 좀 사정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정 회장도 자체도 사실은 이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가 비교적 좀 덜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마트 주가가 뭐 9만 원 전후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마트 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뭐 정 회장의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이노베이션적인 그런 뭐 조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러니까 내수주로서의 특징이 좀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 때는 뭐 당장 본인은 크게 급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동료 그룹에서 이제 오너들과 서로 이제 모임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네가 좀 앞서 좀 도와다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테고 그래서 정 회장이 흔쾌히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게 비단 뭐 자기네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주니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 관세 협상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 기업들의 어떤 관심사들,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 뭐 아들만큼 확실한 통로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주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에서 또 좀 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트럼프 주니어의 한국 방한, 다음 주 한국 방한 얘기가 오늘 뭐 전 매체가 아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기사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온다 이 정도고 지금 딴 신문에서 나온 내용도 제가 좀 보니까 10대 그룹 쪽 관계자들과의 뭐 만남은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10대 그룹이 대부분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회사 그룹들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에 로버트 주니어가 와서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이런 우리 사랑들을 좀 조금 더 힘있게 전달해 준다면 글쎄요. 관세 협상 과정에서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니까 뭔가 조금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들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